하늘의 흐름을 읽은 사람.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점을 잘 친다고 소문난 소홍의 집에 이웃에 사는 벗 진광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습니다. 진광은 문득 소홍의 점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쳐서 판단해 줄 수 있겠는가? 이에 소홍이 조건을 말했습니다. 점을 칠 근거가 필요하니 글자 하나를 제시해 주게. 진광은 무슨 글자를 고를까 검토하다가 마침 그때가 오전 10시쯤인 사시였으므로 사자를 써서 주었습니다. 소홍은 사자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시에 사자를 썼고 사는 곧 뱀이니 오늘 반드시 자네가 거처하는 방으로 뱀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걸세. 그 말에 진광은 황당하다는 듯이 소홍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집에서 사시를 보내고 있으나 내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어떤 뱀이든 방에 들어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그대는 지금 내가 여기서 자네에게 떠드는 꼴이 귀찮아 그런 허튼 소리로 나를 희롱하는가? 아니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 뱀이 들어오는지 지켜보라는 말인가? 진광이 못마땅해서 강하게 항변했지만 소홍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네 마음에 달렸으니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네. 다만 나의 점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 일이니 일단 두고 보세. 그렇기는 하지. 진광은 잠깐 화냈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진광은 집으로 돌아가서 해가 질 때까지 방을 지키고 앉아 있었으나 뱀은커녕 뱀과 비슷하게 생긴 진해 한 마리도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종일토록 방문을 지켜본 내가 바보로군. 진광은 허탈한 심정으로 저녁밥을 먹고 술을 몇 잔 마신 다음 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아침 소홍에게 가서 따지리라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소홍이 점을 잘 친다기에 시험해보고자 물어본 건데 조금이라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내일 찾아가서 허튼 소리 그만하라고 충고해줘야지. 밤이 깊어져 진광이 이부자리를 펴려 할 때 밖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손님이라니 누구지? 진광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광동에 사는 친척이었습니다. 그 친척은 먼 곳에 살고 있으므로 부지런히 달려왔으나 밤에야 겨우 도착했음을 미안해했습니다. 진광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손님은 방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눈 뒤 직접 갖고 온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진광이 열어보니 광동 지방 특산물인 단사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사는 뱀이지만 뱀장어와 유사하며 그 맛이 진미인 까닭에 광동에서는 일품 요리 재료로 삼았습니다. 어이쿠, 진짜 뱀이 내 방으로 들어왔네. 진광은 소홍의 정교에 감탄하며 하인을 시켜 단사 1마리를 사례로 보냈습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 소홍은 송나라 때 명현으로 평가받는 소광절입니다. 강절은 그의 시호입니다. 11세기에 활동한 소광절은 벼슬을 받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주역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상수역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상수역학은 주역의 문자보다는 부의 상징과 숫자에 주목하여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생긴다. 소광절은 심역이라 하여 글이 생기기 이전의 역으로 복시가 그린 획계의 본뜻을 깨달아 역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숫자 속에 우주의 질서가 숨어 있다면서 가늘게 쪼갠 점들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수, 예를 들면 어떤 문자의 획수나 생년월일의 합계 따위로 괴요를 정해 점을 쳤습니다. 수에는 주역의 참된 진리와 더불어 인생의 철학이 모두 있노라.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를 이루는 재수.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론
어쩔 수 없다는 운수. 사람 나이에 9, 19, 29와 같이 9이 들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9수 등이 심력에서 나왔습니다. 소강절은 비슷한 맥락에서 글자의 상징과 획수를 살피는 측자점도 잘 쳤습니다. 하루는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소강절을 찾아와서 중요한 물건을 잃었다며 되찾을 수 있을지 점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글자를 하나 써주게나. 청탁자가 담장자를 쓰자 소강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침상아래를 살펴보게. 비록 잃은 물건을 즉시 찾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도둑 얼굴을 볼 수 있을 테니 잘 추궁하면 찾게 될 것이네. 그러자 청탁자가 어이없어하며 크게 웃고는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잃은 물건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몸집 큰 말이 어찌 나지막한 침상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강절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말을 잃었는지 소를 잃었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다만 그대가 쓴 글자를 보고 판단했을 뿐이라네. 소강절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장자에는 침상을 뜻하는 상자의 한쪽 변에 올레 자와 남면 자가 들어있지. 올레 자의 다리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침상 아래에 숨어 있다는 뜻이므로 잃은 물건이 침상 아래에 있노라 단정한 것이라네. 침상 아래에서 즉시 잃어버린 말을 찾지 못하겠지만 그 말을 훔친 도둑은 잡을 수 있을 것일세. 소강절은 이처럼 친절히 풀이해주면서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내가 신은 아니나 측자점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으니 그대가 어서 가서 침상 아래를 잘 살펴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게 될 걸세. 그래도 청탁자는 믿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귀가해 빠른 걸음으로 침실에 들어가니 그의 아내 혼자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강절로부터 들은 측자점을 아내에게 말해줬습니다. 글쎄,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침상 밑을 살펴보라고 하더군. 그때였습니다. 침상 아래에서 욱하는 신음이 들렸습니다. 남자가 의아히 생각해 급히 침상볼을 들치고 침상 아래를 살펴보니 거기에 괴한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괴한을 끌어내어 우선 주먹으로 한 대 치면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정녕 말 도둑이로구나. 그 말에 도둑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어른의 말을 훔쳤으나 오늘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믿지 못하시면 후원으로 가셔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황급히 후원으로 달려가서 보니 과연 말이 마구간에서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침실로 달려갔으나 말도둑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기에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왜 여기에 있었소? 원래 말도둑은 아내의 정인이었고 그 전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내가 정인을 남편의 말에 태워 보내면서 내일 아침 일찍 말을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른 아침 미처 말이 오기 전에 남편이 먼저 말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소강절에게 실물점을 부탁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인이 말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후 마침 남편이 없으므로 잠깐이나마 침실에서 정담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자 정인은 밖으로 달아날 수 없어 침상 밑에 숨었습니다. 침실로 들어온 남편은 아내에게 말도둑이 침상 아래에 있을 것이란 점괘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정인이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한편 소강절은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현상이 수리적 질서를 따른다고 믿은 학자였습니다. 소강절은 이치와 수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수를 통해 우주의 변화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수하빌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129,600년을 하나의 원으로 하는 시간순환 이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